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에 사진을 넣어서 가족 여행 앨범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먼저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문서에 넣어 볼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한글 2021을 실행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처음에 뜰 때 새 문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우측 아래에 보면은 쪽 윤곽과 폭맞춤, 쪽맞춤 세 개 설명은 들었었는데 일단은 쪽 윤곽 책 클릭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폭맞춤 두 개를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이 저와 같을 거고요. 혹시 엔터 표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엔터 표시 파란색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기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문단보를 클릭하셔야 엔터 표시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먼저 내가 작업을 먼저 제목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작성하려고 하면 맨 위에 제목에다가 먼저 제주도 가족 여행 앨범, 추억 앨범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엔터를 한번 두 번 쳐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작업을 또 글씨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놓을 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요. 그 다음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행복했던 제주도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여기다가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에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할 때, 자, 블럭 잡을 때 제가 여백에 있는 줄맞춤 줄블럭을 잡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여백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입힐 겁니다. 만약에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여백에서 클릭하라고 그랬죠. 혹시나 왼쪽에 여백이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윤곽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이 여백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먼저 글씨 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제목을 쓰고 또 엔터 치고 편집한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그 글씨 값들이 아래 엔터 칠 때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글씨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목부터 할 텐데 제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목은 블럭을 잡으시고 크기를 한번 제가 3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32밖에 없기 때문에 32를 클릭해서 값을 올리셔도 되고요. 36으로.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값을 조절해서 왼쪽 위에 아래 누르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36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32, 저 같은 경우에 여백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 여백이 아마 30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족 예열 글꼴을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럭 해제는 ESC 키 누르는 거죠. 빈데 클릭하셔도 되고 ESC 키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주도 가족여행 추억 앨범이라고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되 편의대로 하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배운 걸 토대로 한다 그러면은 일반 글꼴에서 조금 글씨를 너비를 조절해 가지고 크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블록 잡아주시고 36을 하고 싶은데 30에서 더 이상 크게 하니까는 한 줄이 내려오니까 혹시 이거를 한 줄에 해가지고 조금 글씨의 너비를 줄여서 다시 한번 장평으로 너비를 줄여가지고 글씨 크기를 36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서식에서 글자 모양 아니면은 단축키인 Alt L 눌러서 가면 좋겠습니다.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에 글꼴은 그대로 있고 장평을 한번 8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80을 줄이고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너비가 줄면서 글씨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너비가 줄어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를 만약에 높인다 그러면 훨씬
36까지 크기가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조절하실 때 장표형을 이용해 가지고 글씨를 하면은 조금 더 너비가 좁아지면서 이쁜 모양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2026년 3월 온 가족이 뭐 떠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꼴을 바꾸려고 먼저 블록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백에서 화살표 있을 때 클릭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꼴 한번 가볼게요. 글꼴에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모든 글꼴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꼴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저는 이제 굴림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글씨를 블럭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됐죠. 자, 전체적인 글씨의 크기를 보고 싶을 때는 이 폭맞춤에서 보면은 글씨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우측 아래 쪽맞춤 가셔가지고 클릭해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블럭을 잡아서 글씨를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인쇄할 때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5 정도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한 15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 간격은 현재 보니까 이제 저는 화면이 적기 때문에 화살표 2개 되지만 여러분도 아마 여기 우측에 바로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클릭하시면은 현재 160%로 줄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블럭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 간격 유지하게 되고, 혹시나 이제 글씨를 작업함에 있어가지고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면은 이 엔터가 이제 여기에서 문서를 크기에 따라서 엔터를 잘못 치면 이렇게 크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엔터를 제가 한번 여기 문단 엔터 친 거를 치지 않고 바로 아랫부분을 넓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엔터를 제가 한번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주고 이 사이를 제가 엔터를 치지 않고 넓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클릭을 하고 위에 서식에서 문단 모양으로 갑니다. 문단 모양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문단 아래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제주도 가족여행 여기에 클릭을 하고 이 밑에 간격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문단 아래 간격을 줘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아래를 한번 1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포인트 주면은 이렇게 엔터 치는 모양 같이 내려오는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춰가지고 20을 하든 15를 하든 여러분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후 앱을 만들었습니다. 뭐 시간 들었습니다. 나왔잖아. 이 부분 아래다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 그러면은 한번 그림 넣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넣기. 자, 그림을 넣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위에 입력에서 그림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그림에서 그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입력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그림 클릭하고 그림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그림이 지금 여기에 그림에다가 제가 수정을 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로 저로 와서 그림 파일에서 오늘 4회차인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이 두 가지 방법. 마우스 크기로 지정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야기 드리겠죠.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마우스 크기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로 지정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딱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넣으면은 여기 써져 있는 이 글씨가 그림 우측으로 붙게 되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의 속성에서 현재 어울림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꽃 모양이 있는 거는 제가 그림을 클릭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림을 클릭하지 않고 글씨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얘가 그림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어울림이 아니라 여기 같이 옆에 자리 차지하기로 클릭하게 되면 글씨들이 그림 위아래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 이 옆에다가 그림을 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울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울림으로 클릭하게 되면 글씨가 일단 옆에 같이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엔터를 쳐가지고 그림 밑으로 글씨들을 쭉 내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엔터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 하나 불러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불러올 텐데, 두 번째 그림 불러오게 되면은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 입력 클릭하고, 아까는 화살표 누르는데 지금은 입력 메뉴 클릭할게요 하고, 그림에서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은 두 번째 그림 똑같이 불러오고, 여기서는 옆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두 번째 그림이 불러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가 이렇게 어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들이 옆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 번 더 작업해 가지고 그림에서 입력해서 그림 가셔 가지고 잡으셔도 되고, 이번 세 번째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 글씨 옆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엔터 쳐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또 네 번째 그림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네 번째 그림도 클릭하셔 가지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림 넣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의 조절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동그란 모양은 모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네모 모양은 그 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자, 그림을 만약 여러분들이 넣기로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옆면에서 크게 움직이면 그림이 이렇게 퍼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커지면서 이렇게 그림들이 모양이 비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 또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 마우스를 놓으면은 수직선이 생기죠. 이때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올라가면 이렇게 줄이게 되는데 동시에 같이 만나는 면이 줄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모양 크기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서리를 움직일 때 일반적 사진에서 Shift 키 눌러오면 이렇게 모서리에서 이렇게 Shift 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게 되면 위에 그림의 상황별 탭에 보시면 이 자르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르기라고 누르게 되면은 그림이 또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모서리에서 자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자르기죠. 방금 전 거는 비율적으로 줄이는 거였고, 그래서 자르다 해제하고요. 또 자르게 된 거는 클릭하셔가지고 또 모서리를 끌면 다시 그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나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보면 되고, 그림을 하나를 넣게 되면 그림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크기가. 그러면은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그림 하나하나가 이제 여기서 제가 60.19로 되어 있고 밑에 세로가 45.57인데, 자, 그림을 제가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60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블럭 잡든가 체크해서 60으로 쓰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해도 되고 해서 값을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쓰고 숫자를 쓴 다음에 엔터를 치셔야 값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그림에서 또 우클릭 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개체 속성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개체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에 관련된 속성 값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개체 속성에서 그림이라고 있는데 그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에 그림이 원래 크기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원래 그림으로 클릭하면은 비율이 100% 다시 들어오면서 설정하면 이 그림의 크기가 원래 이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자율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50%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개체 속성이 오셔가지고 얘를 여기서 50으로 하면 여기에 돋보기가 2분의 1 있죠. 2분의 1을 클릭하면 50% 바뀔 거예요. 그리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50%. 그래도 크죠. 자,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끝도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림에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로, 세로 같은 비율 유지라고 이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 체크하게 되면은 체크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모서리에서 움직이면 얘가 가로하고 세로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알아서 얘가 딱 그림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 속성값이 오셔가지고 이 속성값을 체크를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되고, 혹시나 나는 비율을 깨뜨리고 싶으면은 체크를 없애면은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자 지정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율적으로 해놓으니까 얘가 줄이니까 69.59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를 제가 여기를 70으로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 값들이 밑에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우클릭해서 속성 가가지고 이렇게 또 조절을 보시면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비율을 똑같이 움직이는 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값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제주 바다라는 그림을 또 클릭해서 값을 또 조절하는데, 자, 여기랑 이 관악산하고 제주도 그림을 똑같은 비율로 합시다 그러면은 관악산을 클릭하니까 여기 가로가 70이죠. 그 다음에 세로는 50인데 일단 가로만 70으로 한번 확인됐고, 자, 제주 바다를 클릭하시고 우클릭해서 속성값 가볼게요. 개체 속성 가보시면은 개체 속성에서 현재 체크가 되는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70을 했기 때문에 제주 바다도 클릭하고 제가 7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고치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70, 70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로 만약에 값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값을 만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전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0이고 그 다음에 세로 값이 지금 52.18인데 정수로 52로 하겠습니다. 52, 70에 52예요. 제주바다도 70에 52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치꽃바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70에 하고 52로 같이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림을 똑같은 비율로 이제 크기가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각자 비율이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조율할 때 이 부분들을 모서리를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끝에 나들이도 70대 52, 가로가 70에 엔터 치셔야 되고 52 이렇게 조절하면은 값이 똑같은 크기로 움직여질 겁니다. 자, 그 저는 이제 이거를 글씨에 상관없이 때리면은 얘가 딱 어울려 가지고 글씨들이 또 밑에 오니까 이 크기만큼 글씨들이 위아래로 여기 그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참고하게 되면은 요거 나비 모양은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그어진 건 글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림이 오면은 글씨들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 말이죠. 우측으로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 붙었냐? 그림이기 때문에 같이 둘이 붙은 거예요. 그걸 하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만약에 그림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림 하나가 글씨이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 같이 엔터들이 다 내려오고 이 사이에 엔터 문단부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문단부.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하더라고. 지금은 글자체 취급을 하지 않고 어울림으로만 작업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아래에다가 한번 글씨를 쓸 텐데요. 자,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은 글씨가 밑에다 이렇게 엔터 여기다가 클릭해서 한번 이걸 제가 폭맞춤 가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맞춤 가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 글씨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글씨에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으니까 두 개인데 이건 어떤 일이냐면은 그림이 있고 글씨가 밑에 엔터 썼기 때문에 얘는 그림 따로 글씨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글씨를 이 그림과 같이 한 몸처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캡션 넣기라고 있습니다. 그 캡션 넣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그림 2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글씨를 그대로 여기다가 잘라내기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다가 클릭하고 붙이기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우클릭해서 붙이기 하셔도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관악산 앞에서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2가 지워진 번호 넣기 지울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우면은 얘가 이렇게 2가 지워지고 또 그림까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아래의 글씨를 우측으로 움직일 때는 블록 잡아서 이렇게 여기에 우측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좀 까다롭다 그러면은 원래 값대로 한다면 그림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개체 속성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백 및 캡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요 아랫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역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글씨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만약에 지우게 된다 그러면은 클릭하고 제가 지우면은 이 글씨도 같이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 아니면 우클릭해서 지우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지워지죠. 근데 만약 글씨가 밑에가 썼다 그러면은 그림만 지워지고 글씨는 살았겠죠. 되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요거는 바로 이거를 글상자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을 하고 위에 이 입력의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 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 글상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림 넣을 때와 똑같은 십자 모양이죠. 밑에다가 이렇게 뚝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제주 바다에서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됐죠? 여기다가 딱 클릭을 하고 컨트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클릭을 할 때 이렇게 테두리 클릭하면 여기 안에 커서가 안 생깁니다. 그때는 여기 딱 포인트가 이 I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클릭하셔야 글씨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은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상자를 넣어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그림을 클릭하고 지우면은 글상자는 지워지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구별하셔가지고 이거를 캡션 넣기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글상자 테두리를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글상자 일단 여기에 모서리 이렇게
테두리에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상자가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죠. 이때 여기서 테두리 없애려고 하면은 우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여기 이 글상자에 관련된 상황별 탭이 떴죠? 이때 여기 도형의 윤곽선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없음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선이 안 보이죠. 없어진 게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없애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흔적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럴 때는 위에 보기 탭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투명선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빨간색 이 투명선은 인쇄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림 중에서 이렇게 유채꽃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 여기다가 제가 한번 글상자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글상자 넣죠. 넣고 밑에 글자처럼 취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글씨처럼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나들이도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글씨 하나를 내기 때문에 붙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뒤에다 클릭을 하고 가운데가 클릭을 하기 힘드니까 이때 클릭하고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림과 그림 사이에 깜빡깜빡 거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띄어쓰기 스페이스 바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전체 윤곽이 안 보이시면은 여기 쪽 맞춤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직접 이렇게 위치를 맞추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유채꽃 작업을 더 해볼 텐데요. 자, 이 작업에다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위에 거, 오른쪽 거 같이 그림에 이번에는 그림 속에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클릭하고 여기서 우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글자 가져오기 또 캡션 넣기 이런 거 있던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위에 보면 이렇게 그림에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 보면은 내가 속성 부분들 이렇게 만져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글상자로 하든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캡션을 넣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캡션을 한번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클릭하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캡션 넣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유채꽃밭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채꽃 왼쪽에서 클릭해 가지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사자 지울 때는 번호 넣기 지울 거야 하면 지움을 하시고 한 번 더 지우셔 가지고 글씨 넣은 다음에 여기 글씨 부분 블록 잡아 가지고 가운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 가운데 제가 보기에 글상자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가족 나들이가 이제 이렇게 캡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캡션 넣기 하셔가지고 하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가족 나들이 카드를 여기다 글씨 써가지고 써서 이렇게 지우고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려고 그러면은 또 전체 여기 쪽 맞춤 가셔가지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위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여기다 엔터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글씨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곳이 밑으로 오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그림을 살짝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윗부분이 엔터가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 이거와 그림과 글상자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은 글상자가 이렇게 그림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럼 똑같이 클릭해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맞춰주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캡션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이거와 Shift 누른 상태에서 글상자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관련 탭이 뜨잖아요. 그림과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도형과 그림 두 개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개체 묶기라고 있습니다. 개체 묶기. 그러면 두 개 개체를 묶기를 하게 되면 얘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처럼 됩니다. 하나같이.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 개체 묶기도 하면은 또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또 여기는 하나가 글자처럼 지금 됐기 때문에 글씨를 위로 올리면 또 얘가 여기에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글씨처럼 움직이니까. 자,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와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여기로 끌고 오면은 글자처럼 맞춰지죠. 그 다음에 뒤에다 이 두 번째 그림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방향키 왼쪽으로 한번 누르면은 가운데 뜬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를 밀어가지고 두 개 맞추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폭맞춤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들이 제대로 잘 맞아 있는 게 확인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엔터를 이렇게 해서, 자, 딜리트 키로 해서 이렇게 지웠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 행복했던 이 시절 이 부분들을 조금 글씨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전체 나올 것인지 쪽 맞춤 가서 확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여기서 값을 이렇게 올려주겠죠. 준 다음에 자, 여기도 봤을 때 이 부분 여기 다시 한번 폼 맞춰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빈 엔터가 좀 잡아먹어 있죠.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부분을 이렇게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엔터를 안 치고 이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뭐라 했냐면은 위에 문단에다 클릭하고 아래 하든가, 행복했던 제주도 여행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 이 문단에서 윗부분 넓히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그 두 번째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문단 모양 가서 위를 20을 줄게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쪽맞춤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이 좀 더 주고 싶다. 이 부분을.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문단 모양 가서 아니면은 서식에서 문단 모양 가도 됩니다. 가서 문단 위를 15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엔터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엔터 치면 또 밑에가 또 줄고 다시 또 얘를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좀 불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래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밑에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이 부분들 글씨 크기는 조절하면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파일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저는 이제 저장하기 먼저 하기 전에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작업할 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저장을 하셔도 지금 저장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장 창이 뜨겠지만 한번 저장을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덮어쓰기 돼가지고 저장 창이 뜨지 않고 바로 그 전 문서에 덮어버리는 거니까 좀 저장 방법을 항상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좀 습관을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서에다가 클릭하고 이거를 가족 여행 추억 앨범이라고 아마 제목이 뜰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저장된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에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이 파일 이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아, 저장되어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빨간색이면은 저장이 안 된 상태, 파란색이면은 자동 저장 상태, 그 다음에 검정색일 때는 내가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는 상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저장을 마무리해서 오늘 수업은 여러 장의 사진을 넣고 거기다 크기 조절하고 설명을 달아서 여행 앨범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